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거나 늙어 보이는 분이 있진 않으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그 속에서 벌어지는 두 남자의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나이에도 20대 같은 외모를 가진 영식과 20대 나이지만 50대처럼 보이는 태호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통해 진정한 젊음과 나이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시죠. 지금부터 그들의 예측 불허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일부 첫 만남 5회의 시작. 서울 홍대 근처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젊음 카페는 오늘도 많은 젊은이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의 사장인 영식 50세는 오늘도 카운터 앞에서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깜짝 놀랄 것입니다. 분명 50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젊어 보였거든요. 영식은 타고난 동안에다가 꾸준한 운동과 관리로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피부 관리도 게을리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젊은 감각으로 옷을 입고 젊은이들의 유행을 빠삭하게 꿰고 있어서 더욱 젊어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는 트렌디한 오버핏 셔츠에 슬림한 청바지를 입고 젊은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면접 보러 오는 분 몇 시에 오신다고 했죠? 20대 직원 민지가 물었습니다. 영식은 스케줄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에 태호라는 분이 오신다고 했어. 25살이니까 우리랑 비슷한 나이 되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25세라고 했는데 들어온 사람은 영락없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깊게 패인 이마 주름, 푹 꺼진 눈가, 그리고 덥수룩한 턱수염까지 누가 봐도 50대 정도로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 사람이 바로 태호 25세였습니다. 태호는 대학 졸업 후 2년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밤샘 편의점 알바, 새벽 배송일, 주말 공사장 막노동까지 생계를 위해 쉴 틈 없이 일하다 보니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머리카락도 듬성듬성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죠.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온 김태호입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식은 태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5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늙어 보일 수가 있나? 하지만 영식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카페 사장 영식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영식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태호는 영식을 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이분은 나보다도 어려 보이는데? 태호는 영식을 20대 후반 정도의 젊은 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영식은 태호의 이력서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이력서에 보니까 25살이시네요. 그런데 영식은 말을 망설였습니다. 태호의 실제 나이를 믿기 어려웠거든요. 네, 25살 맞습니다.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몇 살이세요? 저보다 어려 보이시는데요? 태호의 말에 영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저는 50살입니다. 영식의 대답에 태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50살이요? 정말요? 저보다 25살이나 많으시다고요?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식도 태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25살이면 한참 젊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노고가 많으셨나 보네요. 영식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말했지만 태호의 외모가 실제 나이와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늙어 보이는 외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 그게 생계를 위해 밤샘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편의점, 배송업, 공사장까지 돈 벌려고 무리해서 일하다 보니 이렇게 됐나 봅니다. 영식은 태호의 사정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25살이라는 나이에 생계를 위해 이렇게 고생했을 태호를 생각하니 안쓰러웠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일하고 싶으신 이유는 뭔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밤샘 아르바이트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카페 일은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태호의 진솔한 대답에 영식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의 나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호는 영식을 20대 후반의 젊은 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영식은 태호가 정말 25살이 맞나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전에 카페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영식이 물었습니다. 네, 대학생 때 카페에서 1년 정도 아르바이트 했어요. 커피 내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태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영식은 태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외모는 나이에 비해 늙어 보였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은 충분히 느껴졌거든요. 그럼 형님 언제부터 일할 수 있나요? 태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식은 형님이라는 호칭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50살이고 태호가 25살이니까 자신이 형이 맞는데 태호는 자신을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요? 제가 나이가 더 많은데요. 영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호는 영식의 젊은 외모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정말 50살이세요? 믿기지 않아요. 영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민등록증 보여드릴까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면접을 마치며 영식은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 내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나요? 저희 카페에서 함께 일해보시죠. 태호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카페 안에 다른 직원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20대처럼 보이는 사장과 50대처럼 보이는 신입 직원의 조합이 너무나 특이했거든요. 사장님, 새로 오시는 분이 몇 살이세요? 민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25살이야. 영식의 대답에 민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50대처럼 보이시는데. 이렇게 해서 영식과 태호의 첫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실제 나이를 알면서도 외모 때문에 계속 혼란스러워하는 두 사람. 과연 이들의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나이와 외모의 역설적 상황에서 벌어질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그날 저녁, 영식은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군. 나는 50살인데 20대로 보이고 태호는 25살인데 50대로 보이다니. 한편 태호도 집으로 가는 길에 중얼거렸습니다. 50살이라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네.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 두 사람 모두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직장 생활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좌충우돌 카페 생활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2부 좌충우돌 직장 생활, 꼬이는 관계. 태호의 첫 출근 날, 젊은 카페는 평소보다 더욱 분주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태호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비록 외모는 늙어 보이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태호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영식은 이미 커피 머신을 점검하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태호 씨, 의욕적이군요. 네, 첫날이니까 일찍 와서 미리 적응해보고 싶었어요. 태호의 성실한 모습에 영식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전 9시,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직원 민지와 준수,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혜진이 태호를 보고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사장님이 말씀하신 25살 신입사원이 이분이에요? 민지가 작은 소리로 혜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25살 맞아요? 우리 아버지보다도 늙어 보이시는데. 태호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어색해했지만 최대한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김태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직원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태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죠. 영식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직원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자, 모두 모여보세요. 태호 씨를 소개할게요. 나이는 25살이고 카페 경험도 있어서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5살이요? 준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저희보다 어리신 거예요? 태호는 민망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좀 늙어 보이긴 하지만 영식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서로 편하게 지내면 돼요. 태호 씨도 우리한테 편하게 말하고 여러분도 태호 씨한테 편하게 대하세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태호의 나이를 알면서도 그의 외모 때문에 자꾸 높임말을 쓰게 되었고, 태호는 자신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영식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태호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혜진이 실수로 선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태호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막내예요. 태호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혜진은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한편 영식도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50세의 사장이지만 20대처럼 보이다 보니 직원들이 그를 진짜 사장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재료 주문 어떻게 할까요? 민지가 물었을 때 영식이 대답했습니다. 평소대로 주문하면 돼. 그리고 너무 존댓말하지 말고 편하게 해. 형이라고 불러도 되고. 형이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희보다 어려 보이시는데 형이라뇨? 차라리 저희가 누나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식은 이런 반응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가끔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분명 사장이고 나이도 많은데 직원들이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태호는 영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근처 식당에 가서 먹죠. 두 사람은 카페 근처 한식집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태호는 영식을 바라보며 여전히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50살 맞으세요?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 영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1974년생이니까 올해 50살이 맞아요. 그런데 태호 씨도 정말 25살 맞아요? 저보다 나이 들어 보이시는데. 네, 1999년생이에요. 확실히 25살이에요. 태호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영식은 태호의 사연을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고생을 하셨길래 이렇게 됐어요? 태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 돼서 밤샘 배송업, 공사장 일까지 했거든요. 거의 2년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만 했어요. 영식은 태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으니까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영식은 태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젊어 보이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쉽지만 가끔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태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영식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미팅에 가면 상대방이 저를 진짜 사장으로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사장이야? 라는 식으로 의심하거나 무시하기도 하고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저도 반대로 나이에 비해 너무 늙어 보여서 곤란한 적이 많아요. 클럽이나 술집에 가면 항상 신분증 검사를 받아요. 정말 25살 맞냐? 고 의심받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외모와 나이의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오후에 카페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호는 커피 만들기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대학생 때 카페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금세 적응했습니다. 태호야,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해. 영식이 자연스럽게 반말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태호 씨, 이 테이블 정리 좀 도와주세요. 민지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카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영식을 좋아하는 수정 50세도 있었습니다. 수정은 영식과 비슷한 나이지만 역시 영식을 20대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영식 씨, 안녕하세요. 수정이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태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호입니다. 태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정은 태호를 보고 중년의 신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사장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직원이에요. 태호의 대답에 수정은 더욱 놀랐습니다. 직원이세요? 그럼 나이가? 태호가 대답하려던 순간 영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정씨, 오늘도 오셨네요. 평소대로 카페라테 드릴까요? 영식의 말에 수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은 몇 살이세요? 영식 씨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데. 영식과 태호는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영식이 대답했습니다. 태호 씨는 25살이에요. 저보다 어려요. 25살이요? 수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영식 씨는 몇 살이세요? 이 질문에 영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정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신이 50살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거든요. 저는 나이가 좀 많아요. 영식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정은 영식이 30대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식의 대답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태호는 영식에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맥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쏠게요. 영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장이 직원과 술을 마시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지만 태호의 순수한 제안을 거절하기는 미안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같이 가죠. 두 사람은 근처 호프집에 자리를 잡고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호프집 사장은 영식과 태호를 보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오셨나요? 영식과 태호는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직장 동료예요. 영식이 설명했지만 호프집 사장은 여전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시는데요? 태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외모가 좀 특이해요. 맥주를 마시며 두 사람은 더욱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식은 젊어 보이는 것의 장단점을 이야기했고 태호는 늙어 보이는 것 때문에 겪는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나이를 속이고 싶어요. 태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5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거든요. 영식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50살이라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죠. 이렇게 해서 영식과 태호의 첫 번째 회식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조금 더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나이와 외모의 불일치 때문에 어색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3부 오해의 절정, 역대급 사건 발생. 영식과 태호가 함께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젊은 카페는 점점 더 많은 단골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정은 거의 매일 카페를 찾아와 영식과 대화를 나누며 호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수정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영식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영식 씨, 안녕하세요. 수정이 밝게 인사하며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영식은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응답했습니다. 수정 씨,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은 뭔가 특별해 보이시는데요? 수정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영식 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식은 수정의 진지한 표情을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태호가 커피를 나르다가 실수로 수정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태호는 수정을 50대 후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20대로 보이는 영식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태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영식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태호의 갑작스러운 개입에 영식과 수정 모두 놀랐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영식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태호는 수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님, 영식이는 너무 어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게 좀... 태호의 말에 수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리다고요? 영식 씨가 몇 살인데요? 수정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태호는 영식이 20대 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28, 29 정도 되지 않을까요? 누님은 몇 살이세요? 수정은 자신이 50살이라고 답하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식이 정말 20대라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저는 40대 중반이에요. 수정이 조금 나이를 줄여서 말했습니다. 영식은 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는 50살이고 수정과 비슷한 나이라는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계속 끼어드는 바람에 말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40대 중반이라고 해도 영식이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태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식아, 너 괜찮겠어? 누님이 너무 연상이신데. 영식은 태호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수정보다 나이가 같거나 많을 수도 있는데 태호는 자신을 보호해야 할 어린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태호야, 그만해. 영식이 제지했지만 태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야, 영식아. 이런 건 조심해야 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정은 태호의 계속되는 간섭에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일에 왜 간섭하세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수정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수정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아, 제가 너무 나갔나요?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걱정되어서요. 영식이는 아직 어린데. 어리다고요? 수정이 태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몇 살이세요? 영식 씨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시는데?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25살이에요. 25살. 수정과 영식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모두 이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더욱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태호가 흥분해서 몸짓을 하다가 실수로 커피 머신 근처에 있던 전선을 건드린 것입니다. 스파크가 튀면서 갑자기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황급히 카페 밖으로 대피하기 시작했고 영식과 태호는 재빨리 소화기를 찾아 초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는 되지 않았지만 연기 때문에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곧 소방차와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영식과 태호는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난 거죠? 소방관이 물었습니다. 태호가 죄송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전선을 건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식도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도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어요. 경찰관은 사고 접수를 위해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영식과 태호는 각자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1974년생이라고요? 그럼 50살이신 거네요? 영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식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분은? 경찰관이 태호를 가리켰습니다. 1999년생이니까 25살이시네요.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경찰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특이하시네요. 보통은 반대인데 주변에 있던 소방관들과 다른 경찰관들도 모두 영식과 태호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이때 수정도 사고 목격자로서 경찰서에 함께 가야 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수정은 영식에게 물었습니다. 영식 씨, 정말 50살이세요? 영식이 고개를 끄덕이자 수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보다 어린 줄 알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태호는 뒷자리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수정 누나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수정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50살이에요. 태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영식이랑 동갑이네요. 영식과 수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태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영식이가 저보다 25살이나 많다는 거예요? 영식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태호야. 그동안 말할 기회가 없었어.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세 사람은 카페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나이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영식 씨, 수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정말 기뻐요. 동갑이라니. 영식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정 씨. 한편 태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50살 사장님한테 반말을 했다고요? 태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영식은 태호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괜찮아. 태호야, 나도 내가 25살인 줄 몰랐고. 하지만 태호는 자신의 실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식, 태호, 그리고 수정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까요? 나이와 외모의 착각으로 시작된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진실이 밝혀진 후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 태호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하지만 영식은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었어. 태호야, 오랜만에 동생 대접받는 기분이었거든.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집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외모와 나이의 착각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 진실이 밝혀진 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모두가 기대와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부 충격적인 진실, 관계의 변화.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 자책하며 보낸 탓이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정중한 사과를 준비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다. 태호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식은 이미 카페에서 화재 후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태호의 갑작스러운 존댓말과 딱딱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태호야,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굴어? 영식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25살이 50살 어른에게 반말을 하고 심지어 술까지 같이 마시자고 제안했던 것.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식은 태호의 과도한 자책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태호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내 나이를 제대로 몰랐고 사실 젊게 대해줘서 기분 좋았어.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와 준수, 혜진은 어제 있었던 화재 사건과 나이 폭로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며 들어왔습니다. 태호 선배, 아니, 태호. 민지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제 일 괜찮으셨어요? 태호는 더욱 움츠러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준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25살 맞으세요? 저희보다 어리신 거예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들은 서로 당황스러운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정말 50살이세요? 혜진이 영식에게 물었습니다. 영식이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직원은 신기하다며 웃었고 어떤 직원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며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호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는 영식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극도로 정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카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식은 태호를 따로 불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태호야, 우리 따로 이야기 좀 하자. 영식의 제안에 태호는 더욱 긴장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은 영식은 태호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태호야, 내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니까 나도 다른 직원들도 다 불편해. 우리 관계가 나빠진 건 아니잖아. 하지만 사장님, 태호가 말하려 했지만 영식이 손을 저으며 막았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어제까지 영식이라고 불렀잖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우리가 한 달 동안 쌓아온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태호는 영식의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버릇없이 굴었는데. 영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 오랜만에 동생 같은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거든. 그때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50살인데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영식이 웃으며 자신의 비결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젊어 보이는 건 타고난 것도 있지만 나름 노력도 했어. 매일 운동하고 스킨케어도 하고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음가짐을 젊게 유지하려고 해. 영식의 설명에 태호는 감탄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너무 늙어 보여서 고민이에요. 태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25살인데 50살로 보인다니 정말 서러워요. 영식은 태호를 격려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이제 안정된 직장도 생겼으니 조금씩 나아질 거야.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태호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제 수정 누나한테 간섭했던 것도 진짜 걱정되어서 그랬어요. 영식이가, 아니, 사장님이 너무 어려 보이셔서 나이 많은 여자한테 이용당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영식은 태호의 진심을 느끼며 감동받았습니다. 고마워, 태호야. 내가 날 걱정해줘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수정 씨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지?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행이네요. 영식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수정 씨가 좋거든. 오후에 카페로 돌아온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영식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정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진실 폭로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세 사람 모두 조금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영식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정씨, 어서 오세요. 평소 자리에 앉으세요. 태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정 누나. 수정은 태호의 누나라는 호칭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5살이 50살한테 누나라고 부르네? 참 웃기다. 이 말에 카페 안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수정이 영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살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20대인 줄 알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했거든요. 영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를 말하면 놀랄까봐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태호가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동갑끼리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수정과 영식이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식은 태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태호야, 내가 카페 일에 많이 익숙해졌잖아. 혹시 내 파트너가 되어볼 생각 없어? 태호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파트너요? 응. 사실 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해. 내가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카페를 더 발전시켜보면 어떨까? 영식의 제안에 태호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경험도 부족하고. 태호가 망설이자 영식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경험은 함께 쌓아가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열정과 성실함이고 너한테는 그게 있어. 이렇게 해서 영식과 태호는 나이의 벽을 넘어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50살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25살의 열정과 패기가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식과 수정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했고, 태호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수정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외모 때문에 서로 나이를 착각했던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영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나이를 알았다면 이렇게 편하게 대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태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을 처음부터 50살로 알았다면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이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나이와 외모의 착각으로 시작된 인연이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더욱 깊어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5부 해피엔딩. 진짜 나이를 찾아서. 영식과 태호가 파트너십을 맺은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젊은 카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화재 사고 이후 리모델링을 하면서 영식의 세련된 감각과 태호의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뤄 더욱 매력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세대 공감존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식의 아이디어였지만 태호가 실제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죠. 오늘 세대 공감존에서 내 나이의 진짜 의미 토크쇼가 있어. 태호가 영식에게 말했습니다. 벌써 20명이나 신청했어요. 영식은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경험담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네. 오후 3시 토크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영식과 태호는 자신들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이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50살이지만 20대로 보입니다. 영식이 자기소개를 하자 참석자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젊어 보이는 게 장점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때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나이에 맞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죠. 태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25살이지만 50대로 보입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기성세대로 대하죠. 하지만 이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믿음직하게 여기고 책임감 있게 봐주거든요. 한 40대 여성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세요? 영식과 태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어요. 영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행동이라는 거려. 태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영식 사장님을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배웠어요. 마음가짐과 열정이 진짜 나이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토크쇼가 한창 진행될 때 수정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수정은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고 손에는 작은 선물 포장까지 들고 있었죠. 토크쇼가 끝난 후 수정이 영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식 씨, 오늘 토크쇼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진짜 나이는 마음가짐에 있다는 말이 와 닿았어요.
영식은 수정의 칭찬에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식이 수정의 밝은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수정은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저희가 처음 만난 지 6개월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수정이 건넨 선물을 열어보니 영식과 태호의 사진이 들어간 액자였습니다. 사진 밑에는 나이를 초월한 우정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와, 정말 감동이에요. 태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우정을 이렇게 기념해 주시다니. 영식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수정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선물을 받을 줄은 몰랐네요. 바로 그때 영식이 수정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정씨,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식의 진지한 표정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지켜봤습니다. 저희 공식적으로 사귀면 어떨까요? 영식의 고백에 수정은 얼굴을 빨갛게 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두 사람의 고백을 지켜본 태호는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태호의 축하에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영식과 수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 후, 태호는 영식에게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태호의 진지한 표정에 영식은 조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무슨 결정이야? 제가 독립해서 제 카페를 열려고 해요. 태호의 말에 영식은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정말? 어디에?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요. 나이 들면 미학이라는 컨셉으로요. 영식은 태호의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그동안 쌓은 노하우로 분명 성공할 거야. 태호는 영식의 격려에 감동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잊지 않겠어요. 태호의 독립 준비가 한창일 때 영식도 수정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랑 함께 카페를 더 확장해 볼까 생각 중이야. 영식이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2호점을 열고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드디어 태호의 카페 오픈일이 다가왔습니다. 개업 전날 영식과 수정, 그리고 젊은 카페의 모든 직원들이 태호의 새 카페를 찾았습니다. 현명한 나이 카페네. 영식이 간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야. 태호는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게 많거든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지혜라는 거요. 카페 내부는 태호만의 독특한 감성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고, 메뉴판에는 각 연령대의 특징을 담은 음료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업 당일 태호의 카페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식과 수정도 첫 손님으로 찾아와 축하해 주었고, 젊은 카페의 단골 손님들도 많이 와주었습니다. 태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영식이 태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태호는 감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몇 달 후, 두 카페는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영식의 젊은 카페는 세대 간 소통의 명소가 되었고, 태호의 현명한 나이는 나이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공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영식, 수정, 태호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세 사람은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죠. 수정이 말했습니다. 외모 때문에 서로 나이를 착각했던 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영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선입견 없이 만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태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처음부터 사장님이 50살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편하게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나이라는 벽 때문에 말이죠. 영식이 깊이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결국 진짜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저는 50살이지만
젊은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태호는 25살이지만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수정도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세 사람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식과 수정은 손을 잡고 걸어가며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태호는 자신의 카페로 돌아가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자신의 카페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영식 사장님과 수정 누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영식도 수정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오해받고 힘들었던 적도 많았지만 결국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네. 이렇게 해서 나이와 외모의 착각으로 시작된 세 사람의 이야기는 진정한 이해와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고 나이라는 숫자를 뛰어넘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젊은 카페와 현명한 나이 카페는 이제 홍대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소통을 배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영식과 태호 그리고 수정의 이야기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진짜 나이를 결정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모습으로 서로의 진짜 나이를 오해했던 영식과 태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짜 나이는 주민등록증의 숫자가 아닌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영식은 태호를 통해 젊은 세대의 감각을 배우고, 태호는 영식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으며 서로를 성장시켰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대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두 남자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에도 나이를 초월한 소중한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